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는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령대별 순자산을 확인해보는 건데요. 순자산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 중에서 부채를 뺀 게 바로 순자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대출이 7억이 있다면 내 순자산은 3억이 되는 거죠. 보통 자산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어요? 집이나 자동차, 보험, 예금, 적금, 주식 이런 걸 다 포함시키고 거기서 대출을 뺀 금액이 순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사실 SNS 같은 데에서는 남들은 다 해외여행 가고 오마카세 가는데 괜히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 진짜로 비교해봐야 되는 건 그런 허세형 SNS가 아니라 순자산입니다. 참고로 오늘 내용은요, 통계청과 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참고했고 1인 기준이 아니라 한 가구당 순자산 기준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1인 기준이 아니라 부부 합산 기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수치는 연령대별 순자산 중앙값이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20대입니다. 20대 순자산 중앙값은 5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20대에는 자산을 축적하고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본인의 능력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죠. 보통은 학자금 대출을 갚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은 자취를 해야 되거나, 특히 요즘은 물가도 비싸고 경기도 많이 안 좋아서 신입 채용보다는 경력 채용을 하는 추세죠.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순자산이 있다는 것만 해도 대견한 나이대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상위 10%는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모아서 충격적이었는데 20대 상위 10%는 1억 5천만 원 정도 순자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근로소득만으로 1억 5천을 만드는 건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는 부모님이 도와준 케이스도 있겠지만 20살이 되기도 전에 금융 지식을 쌓아서 월급 이외의 소득을 만들고 투자에 일찍 눈을 떴다면 아예 불가능한 수치도 아니긴 합니다. 남들 술 마시고 게임하고 놀러 다닐 때 어떻게 시간을 썼느냐에 따라서 20대 순자산 1억 5천을 만드는 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리고 30대 순자산은 약 1억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제가 아직은 만 나이로 29살인데 30대 평균 순자산은 이 정도쯤이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30대 순자산 상위 10%는 넘사벽이더라고요. 30대 상위 10%는 11억에서 12억 사이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30대부터 본격적인 양극화가 진행되는 나이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 대부분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세상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렇게 의미가 없고 믿을 건 오직 돈밖에 없다는 걸 슬슬 체감하는 나이가 30대죠. 순자산 11억은 그렇다고 쳐도 1억 8천만 원도 못 모았다면 지금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걸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남한테 보여지는 것에 내 돈을 쓰고 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고 자산을 쌓는데 돈과 시간을 써야 하는 나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20대 때 막 살았더라도 30대에 제대로 살면은 어느 정도는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30대까지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해요. 40대부터는 어느 정도 운이 따라줘야 돼가지고 노력만으로는 만회를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만약에 39세가 됐는데도 순자산 1억 8천도 못 모았다면 본인의 또래들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고 있는 거고, 혹시나 순자산 5천만 원도 없다면 진짜 이러다가 큰일 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야 돼요. 20대에 실패를 하는 건 경험이지만 30대에 실패를 하는 건 마냥 좋은 경험이라고 할 수 없는 나이대죠. 특히 30대 중후반이면 더더욱이요. 이때는 내 한 몸이면 모르는데 보통은 결혼을 하고 자식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를 봤는데 진짜 결혼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걸 요즘 더 체감하게 돼요.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도 하게 되고, 아이가 있다면 양육비도 줘야 되고, 그래서 30대에 자산을 쌓는 것만큼 중요한 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라고 하는 이유를 그 프로를 보고 그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30대에 이어서 40대 평균 순자산은 약 3억 원 정도고요. 상위 10%는 약 13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40대가 되면 그동안 했던 내 선택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몸소 체감하는 나이대고, 이때 부의 차이가 훨씬 선명하게 드러나는 나이대가 바로 40대예요. 40대에 들어서면은 근로소득으로 버는 돈이 정점인 시기인데 지난 20년간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천차만별로 나눠지는 나이대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것도 당연히
당연히 중요하지만 특히 경제적으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요. 만약에 워라밸을 말하고 퇴근하고 집에서 누워서 TV만 보면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낭비한 사람들은 그 시간에 대한 복수를 당하게 될 거고요. 반대로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부업을 해서 수입을 늘리고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는 나이가 바로 40대죠. 이때부터는 20년간 축적했던 자산들이 꽤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데 근로소득으로 버는 돈이 줄어들어도 불안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게 되죠. 반면에 시간을 낭비하고 본능대로만 살았던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겠지만요. 10대, 20대에는 돈이 없어도 친구가 됐지만 30대, 40대에 들어서면요.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게 되는데요. 이 말은 반대로 어렸을 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형편이 비슷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나이대이기도 하죠. 참고로 30대랑 40대 순자산 상위 10%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40대에는 자녀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산을 쌓는 시기라기보다는 소득이 늘어난 만큼 지출이 훨씬 늘어나기 때문인데 아이가 크게 되면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기도 하고 매달 나가는 교육비에다가 식비까지 뭐 이것저것 다 따지고 나면요 나가는 돈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20대 30대에 노는 선택이 아니라 부를 쌓는 선택을 무조건 해야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물론 40대에 아이가 없다면 소득이 늘어난 만큼 자산을 쌓을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전국에 있는 모든 40대 가정을 평균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왔겠죠. 참고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지출이 늘어나더라도 본인이 돈을 벌어다 주는 소득이 더 높기 때문에 아이가 한 명이든 둘이든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50대 순자산 중앙값은 3억 2천에서 3천 정도고요. 그리고 50대 상위 10%는 13억 5천만 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50대에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기죠.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꽤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업무 강도는 낮지만 월급은 많이 받는 나이대일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50대에는 자녀도 모두 성인이 됐기 때문에 지출은 현저하게 줄어드는 나이대이기도 해요. 만약에 20대, 30대에 제대로 살아왔다면 그때 사놨던 자산들의 가치는 계속 상승했을 거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가파른 물가 상승률만큼 자산들의 가격도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만약에 1억으로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샀으면 1억은 대략 100억이 됐고요. 그 1억으로 테슬라를 샀으면 25억 정도가 됐고 만약에 엔비디아를 샀으면 2, 300억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수도권 평균 집값이 3억 원대였는데 지금은 대략 2배 정도 가치가 상승했겠죠. 물론 모든 투자 자체가 성공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내가 그동안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서 누군가한테 50대는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의 시기가 되겠지만요. 누군가한테 50대는 앞길이 막막한 나이대일 거예요. 분명히 자산 시장에도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상승과 하락을 동반합니다. 결국 부동산이 폭락할 거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가는 거죠. 주식이랑 코인도 똑같아요. 뭐가 정답이라는 건 없지만 나한테 맞는 투자 수단을 무조건 찾아야 되거든요. 어떤 자산이 우상향할지 공부하고 투자하고 또 실패도 해보면서 좋은 자산을 고를 수가 있는 눈을 기르는 게 젊은 시절에 무조건 해놔야 되는 꼭 해야 되는 숙제 같은 건데 결국에는 화폐 가치는 계속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내 소중한 시간과 바꾼 그 돈을 자산으로 무조건 바꿔야 되는 시대입니다. 결국에는 부동산이 하락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수도권 쪽은 아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 주식도 똑같아요.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고 폭락을 주장하는 사람도 많은데 30%씩 조정은 올 수도 있어도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대 이후에 돈 없어서 국가에 기대고 자식한테 기대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젊었을 때 빨리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자산을 불려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50대에 이어서 60대도 살펴보면요. 60대 순자산 중앙값은 대략 2억 5천만 원 정도고요. 상위 10%는 약 13억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60대부터 근로소득보다는 대부분의 소득을 그동안 일해서 모아놓은 돈이나 아니면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만약에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없는 사람들은 은퇴를 하고도 이전 직장에서 받는 월급의 반의 반도 못 받으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은 하지만 버는 것만큼 병원비도 나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60대부터는 뭔가를 바꾸고 싶어도 리스크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재테크에는 관심이 없었고 평생을 투자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도박이라고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은퇴하고 나서 이런 현실을 마주쳤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하죠. 60대가 할 수 있는 근로소득의 가치는 현저하게 낮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니어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최저시급도 제대로 못 받는 일을 해가면서 겨우 생명을 연장해 갑니다.
그렇다고 자녀한테 의존하자니 20대, 30대 자녀들도 본인 한 몸 먹고 살아가기도 힘든 세상이라서 자식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월 200이라도 받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60대 분들에게 더 최악인 건 여전히 자식 뒷바라지를 해야 되거나 주택담보대출도 못 갚은 케이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순자산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빚이 더 많은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60대가 되면은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집을 팔거나 전세금을 빼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특히 늙어가기 시작하면서 병원비에 돈을 꽤 많이 써야 되는데 젊었을 때 나가는 지출만 생각하고 노후 자금을 준비해두면요, 나중에 나이 먹고 가지고 있는 걸 팔아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한 달 생활비보다 훨씬 넉넉하게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도록 자산을 사놔야 될 겁니다. 저도 재테크에 눈을 뜬 게 거의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직 만 나이로는 29살밖에 안 됐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서 그동안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평가를 받는 건 순자산의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은 곧 얼마나 금융지능이 높고 얼마나 재테크에 관심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은퇴하고 남은 인생은 편하게 살지 아니면은 개고생하면서 살아야 될지 결정이 된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지금은 월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을 구축하는 게 목표거든요. 당장 돈 많이 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월 1000만 원 정도 현금이 나온다면 순자산으로 따져봐도 수십억이 있다는 이야기고, 여기에다가 세금도 생각하면 이런 돈을 모으려면 근로소득만으로는 절대 못 만든다는 결론이 나오죠. 제 채널은요, 정말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20대부터 시작해서 60대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의 여러분의 순자산 상태는 어떠신가요? 누군가는 내 또래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고 보거든요. 만약 제 얘기를 들으면서 막 답답하고 내가 한심하고 지금껏 내가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지금이라도 금융지능을 쌓고 투자를 한다면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런 평균값들은요, 상위 0.01%의 사람들이 전체 평균값을 올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순자산 중앙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무조건 이 정도 자산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게 아닙니다.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연령대별로 순자산의 상태가 이 정도니까 지금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해볼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지금의 내 월급과 지금의 내 건강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꾸준히 현금 흐름을 늘릴 수가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봐요. 보통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으로는 현재 내 상황이나 연령대별로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가 맞다고 정답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상가 월세를 받는 방법이 있고 배당주를 투자해서 배당을 받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 비즈니스나 SNS를 운영하면서 조회수나 저작권 수익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에어비앤비나 33엠투도 많이 하던데 본인의 상황이나 자산 상황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걸 찾아보고 공부해보시길 바랄게요. 지금의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좋은 학력, 좋은 직장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은퇴하고 나를 지켜주는 돈 말고는 없다고 보거든요. 피를 나눈 가족도 돈 때문에 살인하는 그런 무서운 세상인데 내가 돈이 있어야 가족도 지키고 내 몸도 지키고 행복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